혹시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뇌에는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들이 가득해요. 이 길을 따라 피가 흐르면서 생명의 산소를 전해준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된 수도관처럼 이 혈관들도 조금씩 좁아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더욱 마음 아픈 사실은 우리가 잠든 8시간 동안 그 속도가 10배나 빨라진다는 점이에요.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긴 밤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8시간을 보내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의 피는 어떻게 될까요? 달콤한 꿀처럼 처음에는 맑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진득해지는 것과 같아요. 밤새도록 몸에 물이 부족해지니 피가 점점 끈끈해지는 거예요. 새벽 5시 무렵에는 평소보다 20%나 걸쭉해져 있답니다. 이렇게 걸쭉해진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에서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좋지 않은 찌꺼기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돼요. 이런 찌꺼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겠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핏줄부터 시작돼요. 워낙 가느다란 혈관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하나, 둘, 그리고 수십, 수백 개 막히는 혈관이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중요한 혈관마저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뇌경색이라 부르는 순간이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때는 따로 있어요.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습관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찰나에 혈압이 갑자기 확 오르게 돼요. 평소보다 무려 30이나 높게 말이에요. 끈끈해진 피에 높은 압력까지 가해지면 약해진 혈관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 혈관이 꽉 막히고 말아요. 좁은 골목길이 꽉 막혔는데 거대한 버스가 억지로 들어오려는 모습과 같아요. 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랍니다. 밤사이 좁아진 혈관을 아침에 높은 혈압이 덮치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새벽 6시에서 10시 사이 이 4시간 동안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하루에 발생하는 뇌경색의 40%가 이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끈끈해진 피 높아진 혈압, 그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 3가지 위험 신호가 아침에 한꺼번에 켜지는 셈이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바로 어제 아침에도 우리 뇌 속 작은 혈관 한두 개가 이미 막혔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작은 변화라서 우리 몸이 미처 신호를 보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이고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큰 길이 막히듯 중요한 혈관이 막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소리 없는 뇌경색이라고 불러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미 시작된 경고인 셈이죠. 60이 넘으신 어르신 10분 중 4분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다고 해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 하얀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혈관이 힘겹게 버텨낸 상처의 흔적이에요. 추운 겨울 수도관이 꽁꽁 얼어붙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틀면 결국 터져버리고 말죠. 우리의 소중한 뇌혈관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밤사이 경직되어 있던 혈관에 아침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터지거나 뇌출혈 막히게 뇌경색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는 어르신 운동하시다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지신 분. 아침을 차리시다가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풀리신 분. 왜 유독 아침에 이런 일들이 집중될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랍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면 정말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뇌경색을 겪으신 10분 중 6분이 바로 아침에 쓰러지신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용변을 보며 힘을 주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힘을 줄 때 혈압이 아찔하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놀랍도록 쉬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답니다. 약도 운동도 아니에요. 병원에 가거나 돈을 들일 필요도 전혀 없답니다. 아침에 하는 행동의 순서를 조금만 바꾸는 것 딱 5분에 투자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꽁꽁 언 겨울날 시동을 켜자마자 급하게 출발하면 엔진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날 시간을 주며 예열을 하죠. 엔진 오일이 구석구석 퍼져나갈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 몸도 똑같답니다. 긴 밤 동안 잠들어 있던 몸을 갑자기 일으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부드럽게 몸을 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바로 그 소중한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이 작은 지식 하나가 10년 후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사랑하는 손주와 행복한 여행을 떠나고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병상에만 머물게 될지 모릅니다. 한 분은 건강하게 산을 오르며 삶을 만끽하고 다른 한 분은 휠체어에 의지해 창밖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도 삶의 모습은 이토록 달라지는 거죠. 이토록 큰 삶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단 하나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에 단 5분,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소중한 5분이 우리의 뇌혈관을 지켜줄 수도 혹은 반대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20여 년간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매일같이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뇌경색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 소중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작은 습관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저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쓰러져 실려오신 분들, 몸의 한쪽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신 분들,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 방법을 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죠.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너무나도 쉬워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삶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절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혹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인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머님의 사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해 성함은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던 어느 겨울 아침의 일입니다. 당시 연세가 70이셨던 최영희님, 저의 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제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려는 거였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의 아침은 이른 새벽 남편의 밥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추위에도 찬물로 얼굴을 씻는 것이 어머니의 오랜 습관이셨어요. 그것이 당신의 건강 비결이라 굳게 믿고 계셨죠. 하지만 비극은 바로 그 화장실 문턱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다리 한쪽에 힘이 세우르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혀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께서 금방 발견하시고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200을 훌쩍 넘는 위태로운 수치였고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뇌경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뇌 속 아주 중요한 혈관이 막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오셔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천운으로 큰 후유증은 피하셨지만 말씀이 조금 어눌해지시는 아픔은 남았습니다. 오른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좋아하시던 젓가락질도 힘겨워졌고 글씨도 예전처럼 반듯하게 쓰기 어려우셨죠. 의사인 아들이 바로 곁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셨다는 사실에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한 발 먼저 막지 못했을까? 왜 조심하시라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 건넸을까? 환자분들께는 늘 예방이 첫째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며칠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병상에 계신 어머니께서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그날따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고 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화장실을 가는데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고요? 나이가 들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뇌경색 예방법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논문을 수백 편 넘게 뒤지고 예방의학의 대가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와 씨름했죠. 도대체 왜 유독 아침 시간에 뇌경색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낸 진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주 위험한 습관들을 반복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 한 모금 없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밤새 8시간 동안이나 몸에 물이 부족했으니 피가 얼마나 진하고 끈적했겠습니까? 거기에 차가운 물로 세수까지 하셨으니 혈관이 갑자기 놀라서 확 오그라들었을 게 뻔합니다. 심지어 추운 겨울 아침 냉기가 도는 화장실로 향하셨으니 천은 뚝 떨어지고 혈관은 더 좁아졌을 테고요. 끈적해진 피 치솟는 혈압, 꽉 움츠러든 혈관, 이 세 가지 위험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겁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죠.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날 저는 새로운 아침 습관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침대에서 딱 5분만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딱 이 세 가지뿐이었죠. 처음엔 어머니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아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겠다며 매일같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물병을 챙겨두시고 알람도 5분 먼저 울리도록 맞춰주셨죠. 처음 일주일은 몸의 밴 습관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눈만 뜨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꾹 참고 물부터 드셨어요. 이 주일 정도 지나자 어느새 몸이 그 습관을 기억하기 시작했대요. 이제는 물부터 마시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전엔 고혈압 약을 드셔도 늘 140을 넘었는데 이제는 120으로 편안하게 유지됐어요. 어눌하게 들리던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지셨고요. 힘겨워 하시던 젓가락질도 다시 예전처럼 편안해지셨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된 것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고개를 저으실 정도로 신기해 하셨어요. 비결이 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물론 꾸준한 재활 치료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 작은 아침 습관이 가져온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약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줄여나간 결과입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뇌 MRI 검사에서도 혈관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지금 어머니 연세가 75이신데 주변 친구분들보다 훨씬 정정하십니다. 매일 아침 가뿐하게 산책을 즐기시고요. 사랑하는 손주들과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는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던 제주도에도 건강하게 다녀오셨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은 작은 습관 하나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뇌경색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달으셨다고 해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 깊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지금 내 습관을 돌아봐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니까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뇌경색의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먼저 짚어드릴게요. 도대체 아침의 습관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수분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무려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 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수분이 부족해져서 걸쭉하고 끈끈해집니다. 하루 중 혈액이 가장 진해지는 순간이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입니다. 이때 피떡이라 불리는 혈전이 생길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뇌경색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사이 끈끈해진 혈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혈압도 자연스레 올라가거든요. 끈적한 피가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지나니 혈관이 막히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아침 습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의 작은 실천 하나가 그날 하루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침을 건강하게 바꿔줄 소중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뇌경색의 위험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일이에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는 가장 중요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밤새 끈끈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60살 이상 어르신 500분을 5년 동안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경색 발병률이 40%나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놀랍게도 단지 물 한 잔의 차이가 만든 결과였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 즉 끈적이는 정도가 낮아집니다. 뻑뻑했던 피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원리죠.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 속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뇌혈관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68살이신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님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약을 챙겨 드셔도 혈압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죠. 혈압이 늘 150에서 160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어지럼증이 잦고 손발이 저리는 일도 많으셨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머리가 무겁고 목덜미가 뻣뻣한 날이 많았죠. 저는 김철수님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드셔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번거로워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되는데 물까지 마시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며 걱정하셨죠.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운데 아침부터 물 마시는 건 엄두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을 여셨어요. 침대맡에 작은 탁자를 두고 물병을 늘 곁에 두셨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물을 먼저 드시라고 조언해드렸죠. 처음 2주 동안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대요. 잠에서 깨면 입안이 바싹 말라 있는데도 물 마시는 걸 깜빡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알람을 여러 개 설정하고 눈 뜨면 물 한 잔이라고 쓴 메모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어느새 이것이 소중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눈만 뜨면 저절로 손이 물병으로 향하게 되었죠. 2달째부터는 몸이 서서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어지러운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죠. 그리고 3달 후 정기 검진에서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내려가서 정말 기뻤어요. 복용하던 약은 그대로였는데도요. 혈압이 안정된 거죠. 어지럽던 증상도 좋아지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 물 한 잔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어요. 얼마나 마시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정화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면 충분하답니다. 찬물은 피해 주세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흡수도 빠르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한 번에 다 마시기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한 5분 정도 여유를 갖고 몸을 깨우듯 마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급하게 마시면 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혈압의 급격한 변화도 막아준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30분 안에 혈액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끈적이던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요. 그래서 아침이 한결 상쾌하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이 물에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냥 물도 충분히 좋지만 작은 정성을 더하면 그 효과가 2배가 된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상큼한 레몬입니다.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어 물에 섞어 드셔보세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거든요. 비타민C는 우리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줘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고마운 역할도 한답니다. 또 레몬의 구연산은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탁한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더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예요. 꿀은 아침을 깨우는 천연 활력소거든요.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주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혈관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꿀에 든 항산화 성분 역시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준답니다. 레몬 꿀물을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따뜻한 물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잠들기 전 머리맡에 물 한 병을 놓아두세요. 눈 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게요. 화장실 가기 전 한 잔. 씻기 전에도 한 잔을 먼저 챙겨 드세요. 2번째 비결은 침대 위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물을 마시고 5분쯤 뒤에 해보세요. 편안히 누워서 하는 아주 쉬운 동작이에요. 2팔을 머리 위로 시원하게 뻗어주세요. 발끝도 아래쪽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온몸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을 3번만 반복하면 된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져요. 밤새 움츠러들었던 혈관들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한 분들은 뇌 혈류량이 20%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머리가 맑아진다는 신호겠죠. 74살이 신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발이 뻣뻣하고 저려서 힘드셨대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더 고생하셨죠. 손가락이 굳어 물건조차 잡기 어렵고 다리가 뻣뻣해서 걷는 것도 힘드셨어요. 혈액순환 문제였죠. 그래서 박순자 어르신께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알려드렸어요. 팔다리를 시원하게 펴주는 동작과 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딱 이 3가지 동작이었죠. 10번씩만 따라 해도 5분이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무척 귀찮아 하셨어요. 나이 들어 몸도 무거운데 무슨 운동이냐면서요.
하지만 며느님이 매일 아침 사랑으로 챙겨드렸어요. 스트레칭 하셨는지 다정하게 물어보면서요.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박순자님이 다시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죠. 아침에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셨어요.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고요. 특히 손가락이 유연해져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다며 기뻐하셨답니다. 이 놀라운 효과는 단 5분의 스트레칭 덕분입니다. 이어서 목을 돌리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돌려줍니다. 반대쪽인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5번 반복합니다. 우리 목에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은 뇌에 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 경동맥의 압박이 줄어 뇌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목을 돌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빠르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5초가 걸릴 정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목에 부담을 주어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총 10번 실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의 순환이 촉진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액이 하체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에서 깬 후 침상에서 바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즉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계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바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기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살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일어나는 그룹에서는 15%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일어나는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단 3%에 그쳤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하체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현기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눕기 편한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다음으로 팔로 상체를 지지하며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고 천천히 앉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약 30초간 잠시 머무릅니다. 이 시간에 깊은 호흡을 3번 반복해 주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 후 길게 내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혈압이 점차 안정될 것입니다. 그 후에 조심스럽게 일어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단계적인 방법은 급격한 혈압 변동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뇌로 향하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아침에 발생하는 낙상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2세이신 이영희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님은 매일 아침 현기증 때문에 벽에 의지해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로 가던 중 넘어져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단명은 요추 압박 골절이었고 석 달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희님께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옆으로 돌아눕기 다리 내리기 앉아서 잠시 멈추기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기. 이 4가지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매우 불편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일어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드님이 매일 아침 전화로 실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천천히 일어나셨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기증 증세가 신기하게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을 맞는 것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기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역시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이영희님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4번째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준비 동작입니다. 물 한 잔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셨다면 곧장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잠시 여유를 가져보세요. 방 안을 가볍게 거닐어 보는 거예요. 침대에서 창가로 다시 문 쪽으로 이렇게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화장실에서 갑작스레 힘을 주면 혈압이 위험할 만큼 높아질 수 있어서예요. 무려 50이나 평소보다 더 치솟을 수 있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몸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척 부담스러워요. 이걸 의학계에서는 발살바 효과라고 설명한답니다. 숨을 멈추고 힘껏 애를 쓰면 우리 가슴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혈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죠. 자연히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량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힘을 탁 푸는 순간 혈압이 급등하는데 바로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69 되시는 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화장실만 가면 어김없이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급기야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마를 다치는 큰일까지 겪으셨어요. 당시 응급실에서 잰 혈압이 200에 육박할 정도였죠. 천만다행으로 뇌 CT상에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민호 어르신께 화장실에 가시기 전 꼭 준비 운동을 하시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방 안을 잠시 걷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상 후 최소 10분의 여유를 가지시라고요. 처음에는 볼 일이 급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막상 실천에 옮기시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0분가량 걷는 동안 장이 부드럽게 움직여 오히려 화장실에서 더 편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힘을 줄 필요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석 달 뒤 정기검진 때 정민호님께서 이제는 화장실 어지럼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어요. 혈압 수치도 아주 건강하게 돌아왔답니다. 작은 습관의 순서를 바꾼 것뿐인데 정말 대단한 결과 아닌가요? 자, 이제 5번째 습관, 아침 식사입니다. 개운하게 씻으셨다면 아침 식사를 차리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마셔주세요. 기상 직후에 마신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전에 마시는 또 한 잔, 이렇게 총 2잔의 물입니다. 이 2잔의 물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깨워준답니다. 실제로 고려대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물 2잔을 드신 분이 한 잔만 드신 분에 비해 혈액의 끈끈함이 30%나 덜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 혈액이 그만큼 깨끗하고 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부드러워져 혈관 속을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되죠. 덕분에 뇌까지 산소가 잘 전달된답니다. 상쾌한 아침 맑은 정신과 함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죠. 소화를 돕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아침에 실천하면 좋은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서두르지 않고 일어나기 화장실 전 가볍게 걷기, 그리고 물 한 잔 추가하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아침 뇌경색의 위험을 절반이나 낮춰준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침 습관과 더불어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것, 바로 무엇을 먹는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가꿔주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아무리 공들여 좋은 습관을 지켜도 온종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들이 있답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등푸른 생선에 숨겨진 놀라운 힘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등푸른 생선만 한 게 없어요. 고등어, 삼치, 꽁치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들이죠. 여기에는 오메가3 성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오메가3은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60살 이상 어르신 2,000분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친 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등푸른 생선을 드신 분들은 뇌경색 발병 위험이 무려 50%나 낮아졌어요. 심근경색 위험 또한 40%나 줄어들었고요. 오메가3이 혈관벽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가 뭉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는 착한 역할을 해요. 매일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주에 2~3번만 식탁에 올려도 충분하답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맛있게 즐겨보세요. 하지만 조리법 중에 튀김은 꼭 피해 주셔야 해요. 뜨거운 기름 속에서 소중한 오메가3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만 남게 된답니다. 생선을 즐기지 않으신다면 고소한 견과류는 어떠세요? 호두나 아몬드에도 오메가3가 가득 들어있어요. 매일 손으로 가볍게 한 줌 30g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뭐든 과하면 좋지 않겠죠. 양 조절은 꼭 신경 써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신선한 초록 채소랍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처럼 잎이 푸른 채소들이 참 좋아요. 이 채소들 속에는 엽산이라는 아주 귀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이 엽산이 바로 우리 혈관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한답니다. 혈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피 속에 떠다니는 해로운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청소해줘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엽산은 바로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고마운 해결사랍니다. 그러니 채소는 하루에 적어도 2끼는 꼭 식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이왕이면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드시는 걸 추천해요. 초록, 빨강, 노랑, 보라. 색깔별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붉은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노란색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하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함께 먹으면 우리 혈관은 더욱 튼튼해질 거예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 드시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다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너무 오래 가열하지는 마시고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현명해요. 자, 이제 세 번째 건강 비결 통곡물을 만나볼까요? 현미나 귀리보리 같은 통곡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고소한 잡곡밥으로 식사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통곡물 속 식이섬유가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답니다. 장 속의 콜레스테롤과 딱 달라붙어서 함께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덕분에 우리 피 속을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돼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고마운 기능도 있어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우리 혈관이 무척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통곡물은 혈당을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지켜준답니다.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3끼 중 2끼 정도는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물론 처음엔 부드러운 흰쌀밥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땐 흰쌀과 잡곡을 반반씩 섞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점점 입맛에 익숙해지면 잡곡의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잡곡 70%, 흰쌀 30% 비율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번에는 넷째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앞에서 이야기 나눈 건강한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우리 혈관에는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텁텁했던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을 막던 노폐물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기도 한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도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뇌혈관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이죠. 이 음식들에는 나트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단 한 조각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야말로 혈압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끊임없이 우리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튀긴 음식 역시 혈관 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이나 탕수육을 예로 들 수 있죠. 음식을 기름에 튀길 때 혈관에 가장 나쁜적인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이로운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최악의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혈관 내벽의 기름때가 덕지덕지 쌓이게 만드는 셈이에요. 달콤한 음식도 멀리 하셔야 해요. 케이크나 사탕,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이죠.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내리게 만들어요. 바로 이 아찔한 혈당 변화가 우리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가끔 특별한 날에 즐기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요. 가끔 한두 번쯤은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매일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죠. 사랑의 법칙 80대 20을 기억해 주세요. 10번 중 8번은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2번은 마음이 행복한 음식으로 채워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5번째 약속은 우리 몸과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우리 몸이 참 편안해해요. 혈압과 혈당도 덩달아 얌전해진답니다.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이 황금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저녁은 꼭 일찍 드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맞춰주세요. 늦은 저녁은 혈당을 높인 채 잠들게 만들어요. 밤새 혈관이 힘들어하고 속이 불편해 단잠을 방해받게 된답니다. 저녁 식사는 채소를 중심으로 가볍게 즐겨보세요. 따뜻한 국이나 찌개에 채소를 넉넉히 넣어서요. 고기는 맛만 보는 정도로 조금만 곁들이고 붉은 고기보다는 담백한 닭고기나 생선이 우리 몸에 더 좋답니다. 6번째 선물은 매일 걷는 습관이에요. 여러 운동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걷기랍니다. 하루 딱 30분 산책하듯 걷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걱정을 40%나 덜 수 있어요. 힘들게 운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걷기 좋은 시간은 아침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요. 하루 2번 가볍게 걸으면 더할 나위 없죠. 서두를 필요도 없답니다.
옆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속도면 충분해요. 걷기만큼 좋은 보약이 또 있을까요? 뇌혈관을 맑게 해주는 고마운 습관이죠. 우리가 걸을 때 심장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피를 보내줘요. 당연히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죠? 매일 꾸준히 걸으면 우리 몸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데요. 굳은 날에는 집 안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제자리 걸음도 아주 훌륭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마음이에요. 7번째 비결은 꿀잠입니다. 잠자는 동안 혈관도 편안히 쉰답니다. 깊은 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요. 지친 혈관을 어루만져주는 소중한 순간이죠. 잠이 부족하면 이 치유의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푹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어떨까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시계도 편안함을 느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잠시 안녕을 고해주세요. 화면의 푸른빛이 단잠을 앗아갈 수 있어요. 멜라토닌이라는 잠의 요정이 나오는 걸 방해하거든요. TV도 끄고 방을 아늑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습관들을 나눠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손님처럼 여기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뇌경색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랍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그 위험을 절반이나 줄일 수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하면 혈관은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은 평생의 건강을 약속해줘요. 반대로 우리 몸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의 여유도 없이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움직이는 것을 멀리한다면 혈관은 조용히 지쳐가기 시작해요.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하지만 혈관 속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문제가 터지고 말아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게 되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고요. 급히 병원을 찾아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뇌세포는 한번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복 과정은 매우 길 수 있습니다. 몇 달에서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힘든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간병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 잘 관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더 가벼워지고 정신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며 하루 종일 활기찰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도 손주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면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맡에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물을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이 주일이 지나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몸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약 의존도를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나타나는 징후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건강은 최우선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에게 잊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댓글에 물 한 컵 마시기라고 적으며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의 결심은 자신을 보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